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만 망가질 수 있어요. 피부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총체적인 리모델링에 가까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쉬운 게 20년 전이면 그때부터 계속 썼으면 사실 제 피부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라님들. PD님 개인적으로 화장품 성분 중에서 이 성분은 꼭 써봐야 한다,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추천하시겠어요?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PDRN이요? 저는 레티놀이 원픽이에요. 하지만 이 피부에 엄청난 효능을 나타내는 레티놀이라고 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레티놀의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그리고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하는 레티놀 제품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무리 많은 화장품 성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도 주름 개선에 가장 오래되었고 효능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성분은 바로 레티놀인데요. 아마 라라님들도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식약처에서도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적으로 허가된 성분은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 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단 4개뿐이에요. 레티닐 팔미테이트는 레티놀의 안정성을 더한 이 레티놀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데노신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효과의 강도나 범위로 보면 레티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아요. 이 성분들은 공통적으로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거나 피부 가장 바깥쪽 각질세포를 빨리 탈락하게 해서 이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함으로써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고 잔주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4가지 성분 중에서도 레티놀이 효과가 가장 강하고 연구가 가장 많이 된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실제 주름 개선 화장품의 주력 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레티놀은 구체적으로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첫 번째, 잔주름 개선과 탄력 개선입니다. 피부 속에서 콜라겐 만드는 공장인 섬유아세포를 깨워서 일을 시키죠. 나이가 들수록 게을러지는 공장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고 이들의 피부 구조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잔주름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각질 개선.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하잖아요. 새 세포가 태어나고 묵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주기를 단축시켜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모공 막힘을 개선해요. 세 번째는 색소 침착 완화 효과입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도 막아줘요. 네 번째, 피지 조절, 여드름 개선 효과까지 있어요. PD님, 효과 4가지를 다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결국은 이제 피부가 전체적으로 더 탄탄해지고 매끈해지고 톤도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뭘 채우고 벗겨내는 게 아니라 피부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총체적인 리모델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레티놀을 꾸준히 쓰다 보면 피부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 건강해지고 어려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과학이 준 회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레티놀은 몇 살부터 바르는 게 좋을까요? 이 피부 속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요. 따라서 아직 눈에 띄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생기기 전 이 콜라겐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20대 중반부터는 레티놀을 바르는 게 좋아요. 레티놀은 이미 생긴 주름을 치료하는 성분이라기보단 콜라겐 감소를 늦추기 위해 예방의 목적으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스티바이를 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약간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중단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쉬운 게 20년 전이면 그때부터 계속 썼으면 사실 제 피부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약사님, 레티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레티놀은 효과가 좋은 대신에 주의할 점이 꽤 있어요. 첫 번째, 레티놀은 자극감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사용 초기엔 가려움, 따가움, 붉어짐, 각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레티놀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사용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샌드위치 도포법 알려드렸잖아요.
보습, 레티놀 보습 이렇게 발라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레티놀을 저농도, 저빈도로 시작했다가 이 피부가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준 뒤 이 점차 사용량이나 빈도를 늘려가면 돼요. 레티놀 저농도로 써도 적응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쓰고 있는 보습제 2와 레티놀 1로 섞어서 레티놀 농도를 줄여서 써보세요. 두 번째, 레티놀과 같이 쓰면 안 되는 성분도 있어요. 고농도 비타민C나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은 같이 쓰면 안 돼요. 레티놀 자체도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서 각질을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각질 제거 성분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도 좀 자극성이 있잖아요. 근데 꼭 내가 같이 쓰고 싶다 이러면 월수금은 레티놀, 화목토는 비타민C 이렇게 나눠 쓰면 좋아요. 세 번째, 이 홈케어 디바이스 요즘 많이 쓰시죠? 이 레티놀이랑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레티놀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LED 마스크나 메디큐브 같은 기기들을 같이 쓰면 자극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기들은 레티놀을 쉬는 날 쓰거나 아니면 피부가 레티놀에 완전히 적응해서 아무 자극도 못 느끼는 경지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좀 섬세하게 써야 되는 성분이네요. 맞아요. 근데 레티놀을 찾다 보면은 뭐 레티날? 레티노산? 막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같은 계열인가요? 차이가 뭘까요? 이걸 구분하면 제품을 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성분은 모두 비타민 A에서 나온 레티노이드 계열인데요. 우리 피부에서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최종 활성 형태는 레티노산이에요. 다른 말로 제가 레티노이드 엑시드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레티놀에서 레티날, 레티노산 순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레티놀이 제일 순하고 레티노산이 제일 강력해요. 이 레티노산이 제일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커서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지금은 생산이 안 되지만 스티바의 성분인 트레티노인, 디페린겔의 아다팔렌, 아크리프의 트리파로텐이 여기에 속해요. 요즘에는 천연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바쿠치올? 이런 것도 유명하더라고요. 바쿠치올은 뭔가요? 바쿠치올도 유명하죠. 이 바쿠치올은 인도 전통의학에서 오랫동안 써온 보골제라는 식물의 씨앗과 잎에서 추출된 성분인데요. 화학 구조는 비타민 A와 전혀 달라요. 근데 신기하게도 피부에 들어가면서는 이 레티놀이랑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콜라겐 생성을 돕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효과가 연구로 입증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바쿠치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안정성이겠네요. 그렇죠. 레티놀의 효과는 내면서 부작용은 거의 없는 이제 꿈의 성분인가요? 그러면 모두 바쿠치올만 쓰겠죠. 근데 예상하신 대로 바쿠치올은 자극이 없고 빛에 안전해서 낮에도 바를 수 있고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레티놀만큼 연구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효과의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레티놀에 미치진 못해요. 완전히 대체제라기보다는 이 레티놀 사용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훌륭한 대안제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레티놀이랑 바쿠치올을 같이 쓰면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가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거든요. 이 바쿠치올은 레티놀이 유발할 수 있는 초반의 자극이나 붉은기를 완화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 바쿠치올과 레티놀 두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부터 레티노산 1세대인 스티바 A서부터 4세대인 아크리프까지 주로 레티노산만 발라왔고 저한테 적응된 성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레티놀을 바를 필요성이 없었는데요. 한 6개월 전쯤인가 아이오페에서 이 레티놀 세럼을 보내주셨어요. 보통의 레티놀은 피부에 도포되면 이 형태가 변화되면서 손실돼가지고 일부만, 이게 전체가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피부 심층까지 도달하는데 아이오페에서 독자적으로 처방 레티놀 포뮬러를 개발해서 손실 없이 피부 심층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은 인체 적용 시험에서 주름과 모공, 탄력 모두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피부 안쪽에서는 콜라겐을 생성해주고 겉에서는 피부결을 개선해서 탄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해요. 저도 한 2달 정도 발라봤는데요. 이 레티놀이라
좀 효과가 너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레티노산 발랐을 때보다 자극감은 훨씬 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티노산 발랐을 때처럼 각질이 생기고, 이게 각질이 생긴다는 거는 피부 턴오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레티노산 발랐을 때랑 비슷하게 이 피부 탄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티노산의 부작용 때문에 레티노이드 사용을 두려워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이오페의 레티놀 세럼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티놀은 주름, 피부결, 톤까지 개선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피부 리모델링 성분이다. 두 번째, 저농도, 소량, 낮은 빈도로 시작한다. 그마저도 자극이 된다면 샌드위치 도포법을 사용해서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 세 번째,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의 차이를 이해하고 내 피부 수준에 맞는 성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써보고 추천하는 레티놀 화장품 아이오페 슈퍼 바운스 세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약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남들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고함량에 도전하기보다는 내 피부에 맞는 성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